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김원숙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빅달면 관한 내용 지금 하고 있죠.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뭘 했나요? 우리가 빅달면 어떤 붕괴하면서 내적하고 외적 요인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내적 요인으로 보면 지질, 토질, 어떤 강우 관계였습니다. 물론 이제 지질 분석은 우리가 할 수는 없고요. 단층이냐, 습곡이냐, 뭐, 그 다음에 그 파청되냐, 뭐, 이런 거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토질은 우리가 진짜 이제 주로 이제 풍화냐, 화산암이냐,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거의 뭐 풍화암이죠, 그죠? 그 다음에 강우 같은 경우가 우리 또 많이 관계가 됩니다. 이제 물론 이제는, 기본적인 거는 토목에서 해야 될 내용이고요. 이제 침식, 이제 강우로 인해서 침식의 문제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내적인 부분,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떤 토목에서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크게 파헤치게 되니까 토목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외적인 부분으로 보면은 붕괴의 지금 요인이죠. 어떤 자연적이고 인위적인 거. 우리가 지금 인위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더 많죠. 그죠? 자연에 가만 놔둬도 붕괴되는 경우가 많은데 산사태라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인위적으로 문제가 사실 더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절토라든지 과다한 벌목으로 인해서 물이 집중적인 강우로 인해서 우리 들어가는 죠. 그리고 이제 진동 관계, 그죠? 아무래도 이제 그 터널을 할 때 그런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진동 관계. 그다음에 자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부위에 이제 지하수가 변화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침식이 생김으로 해서 확 내려앉는 경우, 이제 산사태가 생기는 거죠. 내려앉아서 밀리는 경우도 어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외적인 요인들이 더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안전화 공법이나 그 다음에 사면 보호 공법을 하는데, 우리가 뭐 어쨌든 안전화 공법은 우리가 저항력을 정제시키는 방법으로서 주로 토목에서 한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사면 보호 공법이 주로 이제 적용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로 이제 사면 보호공법은 낙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표면 처리 방법이죠. 실제로 표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비탈면이 생기게 되니까 비탈면이라고도 적어놨죠. 비탈면이 생기게 되니까 이제 그 도로에서 보면 시각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죠? 시각적으로 이제 시각적인 어떤 경관의 문제입니다. 경관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제 식생이나 구조물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조경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우리가 보면은 그 다음 장에 보면은 비탈면 보호공법 이래서 조경 설계 기준과 저는 그 다음에 토목 시공의 어떤 기준도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도로공사에서 우리가 조경에 어떤 해야 되는 부분에 어떤 기준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쭉 다 실어놨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탈면이 조경 설계 기준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물론 지금 이제 어떤 표준화 시켜서 부분적으로 같이 쓰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사계통이라든지 이런 계통은 나름대로 또 기준을 정해서 써놓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또 적용을 안 시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만 사실은 볼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그래도 기본은 적용 설계 기준을 기본으로 해서 일단은 보셔야 되는데, 적용 설계 기준에도요, 굉장히 이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적용 설계 기준에 있는 것의 내용들을요, 쭉 여기 보면 KDS 이래가지고 쭉 적어놓은 것들이 흩어져 있는 위에 다 적어놨죠. 그죠? 어떤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고 어떤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국도로공사 어떤 지침서에도 이렇게 내용들이 이런 정도는 실려있다라는 것들을 쭉 모아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비탈면 녹화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산이 많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과연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조경은요, 일단은 표면 처리고요, 시각적이나 경관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산을 돌아가는 부분에 굉장히 다양한 어떠한 암의 어떤 토질, 정말해서 토질의 문제가 굉장히 다양할 뿐만 아니라 향의 조건도 틀려요. 실제로 가서 보면요. 향의 조건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물론 이제 그 조건마다 다 우리가 대비를 해서 설계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용은 가능한 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도면에 남쪽과 북쪽, 서쪽에 향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면적당 어떻게 내용만 나온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비탈면 시험에 나오는 자주 또 뜨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비탈면에 관한 내용의 어떤 시험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만 어떤 그 기준 하나만 대체로 적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비탈면은요 굉장히 다양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향 다양하죠. 그 다음에 토질,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여기 지금 토질 있잖아요, 그죠? 토질. 자, 비는 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한 꽃의 어떤 설계한 하나의 부분에는 일단 비는 다 똑같다라고 봐야 되겠죠. 토목에서야 경사도 거의 다 똑같이 할 테니까.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어떤 향과 그 다음에 어떤 토질이에요. 실제로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또 토질까지야 많이 뭐 자세히 볼 것까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향은요 도면에서 보면요 충분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비탈면이 기본적으로 토명에서 뭐 시드 스프레이 해가지고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시드 스프레이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넣는 경향이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런 부분들을 적용으로 도면이 넘어오기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뭐 안반이네 해서 분무해야 되겠네 해서 그렇게 설계를 하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기술사 어떤 시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반 벽면에 어떠한 시드 스프레이 뭐 그다음에 분무 뭐 그다음에 식재 뭐 이런 것으로만 그냥 달랑달랑 적으면 점수가 별로 나오지 않겠죠. 지금 우리 강의의 목적이 뭡니까? 점수를 높이기 위한 방법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지금 공부하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술사 시험이 결코 뭐라고 하지? 현실에서 떨어지지 않는 시험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출제위원들이 시험을 낼 때 현실에 맞는 어떠한 문제들을 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향과 어떤 품질에 관한, 토질에 관한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비탈면에 현실은 그렇게 적용이 안 되더라도 기술사 정도 되면요.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저도 그렇게 또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돼요. 기술사의 어떤 공부의 어떤 방향을 위해서라도.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또 사면보호공법은요, 낙성 문제를 해결하고 기본 어떤 표면 처리 방법이고, 그 다음에 시각의 어떠한 방법입니다. 자, 이런 것을 하면서 향과 토질까지 봐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과연 시드 스프레이만 있습니까? 시드 스프레이만 있는 게 아니죠. 낙석 해설하기 위해서 그냥 시드 스프레이, 표면 처리만 하기 위해서 시드 스프레이 되는데 어떤 우리가 종자를 할 것인가도 나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본면에 사면에 보호공법이 우리가 종자 관한 내용도 나오고요. 이런 여러 가지 수목 식재 기법도 나오고요. 이런 것도 나옵니다. 식재하는 방법도 나옵니다. 할 때 교목이 어떻고 간목이 어떻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죠? 뭐 향토성 식물이 어떻고 저떻고 뭐 이렇게 적거든요. 그렇게 또 나와 있어요. 기존에도 그렇고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렇고, 그죠? 자, 그랬는데 여러분이 이것을 뭐 때문에 하는 거죠? 그냥 좋은 나무 심으면 되죠, 그러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하고 시간을 내서 지금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는 거예요. 자,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설계 기준은 어떻게 돼 있는가는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선정 원칙 이렇게 당연히 지금 적용 설계 기준하고요. 도로공사 지침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정 원칙 나와 있죠. 식재공 당연히 지금 앞에 우리가 볼 사면의 어떤 그 봉법은 낙석 표면 시각적 경관의 어떠한 방법이다. 보조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식재공을 원칙으로 한다 했습니다. 앞에 식생과 구조물 가지고 그죠? 이렇게 지금 낙석 표면 시각적인 어떤 경관의 창출 방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식생공을 원칙으로 하고 하는데 경제 안정 확보가 곤란할 경우에는 구조물 공으로도 한다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식재와 우리가 식생공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구조물 공이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앞에 계속 이야기하죠. 제가 낙석 문제 표면 처리 시각과 경관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향과 토지까지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돼요. 단순히 식생만 하고 구조물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뭐 돈이 작으면 다른 방법도 쓸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그죠? 자, 안정성 확보가 안 되면 나무 안 심어도 된다는 소리예요.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나무 심을 수가 없는 경우에 굳이 나무를 안 심어도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적별 선정 안에 여기 나왔네요. 그죠? 식생공과 구조물 공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자, 여기에 보면 식생공도 우리가 전면으로 자, 전면 식생할 것이냐, 그 다음에 부분 식생할 것이냐, 당연히 전면으로 할 것이냐 이러면서 나무를 다 심을 수는 없잖아요. 사면인데, 그죠? 사면이 이래 있는데 사면이 있는 곳에 전면으로 나무 심을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토질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때 전면 식재는요 주로 시드 스프레이겠죠. 그죠? 씨를 확 뿌리면 경제를 생각해서 씨를 확 뿌리든지 때를 심든지 그죠? 평때를 하든 줄때를 하든 이런 때를 심는 방법은 전부 다 전면 식생이겠죠. 자 그리고 종자품 70 종자 살포공 그 다음에 또 있죠. 매트공 식생 매트가 있습니다. 그죠? 자 매트도 우리가 전면 식생공에 들어갑니다. 매트를 뿌려서 그다음 시드 스프레이를 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부분 식생하면서 나오는 것이 지금 줄 때도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부분 객토하면서 있는 구덩이를 판다는 거죠. 그죠? 부분 객토를 하면서 우리가 하는데 이런 것은 경사도하고 관계가 되겠죠. 그죠? 경사도하고 토질이 확보가 안 되면 객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것에 그 다음에 구조물공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구조물관 그러면 우리가 수목공법 자 요즘은 수목 식재 방법 이래갖고 많이 나옵니다. 그죠? 뭐 세직공법 그 다음에 교목공법 어쩌고 저쩌고 나중에 수목공법이 나올 건데요. 자 그러면 수목공법은 어떻게 할까요? 수목공법은 구덩이를 파든지 아니면 여기 소단에 넣겠죠. 그죠? 소단에 식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토지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곳에는 흙이 기본적으로 채워놓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수목식재의 어떤 유의점은 뭐하고 관계되나요? 향하고 관계가 되겠죠. 그리고 수목의 종류도 관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향에 따라서 수목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관계겠죠. 그죠? 그 다음에 수목의 어떠한 크기하고도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소단이 어디에 있느냐죠. 우리가 토목에는 우리가 경사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 사면에 비탈면이 3단, 4단씩 자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 하단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봤을 때 이렇게 흙에 여기 지금 배수로가 있거든요. 그런 곳에 과연 흙을 지금 확보할 수 있는 나무가 심을 수 있는 어떠한 곳이 장소가 있느냐 없느냐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적용은 어떻게 하죠? 다 하고 난 다음에 토목에서 사실은 다 하고 난 다음에 시공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가
그 토목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공을 하는 단계에서 저는 게 딱 생기면은 나무 심을 때도 없고요. 그 다음에 시드 스프레이에서 매트 공법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시공비 때문에. 딱 그랬는데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엔지니어링에서는 어떻게 하죠? 당연히 이런 도면이 들어오면 식재공 머릿속에 그냥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토목을 이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배수로만 나와 있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물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루어지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사면 비탈면의 관계는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우리가 진짜 지금 현실적으로 부딪혔을 때 설계 사무소에 있는 분, 시공회사에 있는 분 쪽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부분에 서로가 상반돼 있는 물론 이쪽 생각과 저쪽 생각이 어떤 부분들이 다 있죠. 그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쪽으로 적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단순히 수목공이라서 무슨 나무 심고 어쩌고 저쩌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큰 오산이에요. 자, 이런 것이 비타민이 나왔을 때 근데 기본적으로 모를 수는 없겠죠. 안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떤 내용의 기본적인 설계 기준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목적별 공법의 어떤 선정에 관한 내용 가지고 여러분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